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흑자인데 회사가 망했다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실제로 꽤 흔한 일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장부 위에 찍힌 이익이랑 실제 우리 손에 쥔 현금이 왜 다른지, 그 돈이 진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가 문을 닫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많은 경영자나 투자자들까지도 종종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이 이 질문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주 뼈아프게 보여졌죠. 장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회사들이 갑자기 현금이 마르면서 무너지는 걸 우리 모두 봤잖아요. 반면에 어떤 회사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더 잘 나갔고요.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이익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모두 금융탐정이 되는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말이죠. 탐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현장을 살피는 거죠.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가 될 현장은 바로 특정 시점의 기업을 찰칵하고 찍은 스냅샷,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이 재무상태표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진짜 강력하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것, 이걸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산의 출처는 딱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남한테서 빌린 돈, 즉 부채이거나 원래 내 돈, 즉 자본이거나. 그래서 이 양쪽은 항상 정확히 같아야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자, 이 스냅샷에서 우리가 진짜 유심히 봐야 할 게 바로 순은전자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단기 체력 같은 거예요.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 더 많은가?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거든요. 재무상태표에 적힌 숫자는요, 과거에 얼마 주고 샀는지를 기록한 장부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장 가치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장부에는 이 회사 자산이 총 1,100달러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시장 가치는 무려 1,600달러에 달해요. 거의 50%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장부만 보고서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확보했고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건 스냅샷 같은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에 가깝습니다. 바로 손익계산서죠. 이 영화는 말이죠. 한 해 동안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수익, 또 얼마나 썼는지 비용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 즉 결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종 성적표, 바로 당기순이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벌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시 회사의 결말은 무려 4억 9,300만 달러의 순이익. 와, 거의 5억 달러잖아요. 이 정도면 뭐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미스터리의 핵심,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장부 위에 찍힌 이익이라는 숫자가요. 실제로 회사 통장에 들어온 현금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아니, 왜 다를까요? 바로 비현금 항목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10년 쓸 기계를 샀다고 쳐봐요. 그럼 회계장부에는 매년 그 기계 가치가 10분의 1씩 닿는다고 비용으로 적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해에 그 돈이 주머니에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장부상의 마법 때문에 이익과 현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익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돈의 진짜 흐름을 추적해서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끝내버릴 결정적인 증거, 바로 현금 흐름표를 열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쫓는 데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는 건데요.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이거예요. 회사가 사업으로 번 현금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누구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그리고 진짜 주인들. 딱 이 둘한테요. 결국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탐정의 임무는 명확해졌죠? 우선
회사가 사업으로 도대체 얼마의 현금을 벌어들였는가, 즉 등식의 왼쪽 편을 밝혀내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려면 딱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으로 번 현금을 계산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온 영업이익에서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실제 돈은 안 나갔지만 비용으로 처리된 감가상각비 같은 건 다시 더해주고요. 진짜로 낸 세금은 빼주는 거죠. 그랬더니 6억 2,800만 달러를 벌었네요. 일단은요. 두 번째 단계는 순자본 지출. 이건 뭐냐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데 돈을 얼마나 썼냐, 이걸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군요. 이것도 현금이 나간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순운전자본의 변동입니다. 회사가 커지면 창고에 재고도 더 쌓아둬야 하고 외상으로 판 물건값도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업 운영에 묶인 돈이 얼마나 늘었나 보는 거예요. 보니까 3억 9,100만 달러가 여기에 추가로 묶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조각을 합쳐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분명히 영업으로 6억 2,800만 달러나 벌었는데 미래 투자에 돈 쓰고 운영자금에 묶이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 손에 남은 현금은 고작 1억 700만 달러 뿐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손익계산서에 찍힌 순이익이 얼마였죠? 4억 9,300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익의 5분의 4 이상이 그냥 장부상의 숫자였던 겁니다. 현금이 아니었던 거죠. 자, 미스터리의 절반이 풀렸습니다. 회사가 1억 700만 달러의 현금을 만들어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그 돈 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1억 7천만 달러의 행방을 추적해 봅시다.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들, 즉 채권자들한테 갔습니다. 이자로 7천만 달러를 줬는데 그 사이에 또 새로 4,600만 달러를 빌렸으니까 실제로 채권자들 주머니로 들어간 순수한 현금은 2,400만 달러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회사의 진짜 주인, 주주들에게 돌아갔겠죠. 배당금으로 1억 2,300만 달러를 나눠줬고 또 신주 발행으로 4천만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빼고 나면 주주들에게 순수하게 지급된 현금은 8,300만 달러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채권자에게 간 돈 2,400만 달러, 그리고 주주에게 간 돈 8,300만 달러. 이 둘을 더하면 정확하게 1억 700만 달러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회사가 사업으로 만들어낸 현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퍼즐이 맞춰졌네요.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회사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그냥 와, 이익 많이 났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진짜 탐정처럼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그 많은 돈, 현금은 도대체 다 어디에 쓴 거지?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질문 속에 기업의 진짜 속사정이 숨어 있으니까요.